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만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 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39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근데 지금 좀 이따 말할게요. 뭐죠? 참을 수 없군요. 지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전 소개 안 해도 돼요. 빨리 소개해. 예의가 없어, 아가.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심장, 보수의 빨간 심장,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자, 이번에 총선에도 성공하셨더라고요. 아, 그럼요. 승리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대구. 빨간. 저희 색깔 대구, 섞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오로지 단색. 깔끔하게 그냥 하셨더라고요, 붉은 보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뿌듯하셨겠어요. 뭐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 게 뭐 경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남은 그래도 한두 곳에 약간 색깔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셨던데. 살짝 섞었죠. 네네. 살짝 섞긴 했는데 조금씩 야금야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남은. 뭐 제가 했던 지역구도 뭐 어차피 파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빨강의 승리했네요. 모두 빨강의 승리. 역시 진보입니다. 진정한 보수. 역시. 그렇죠. 네네. 축배를 들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그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처음에 보통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던데 안녕하세요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말 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사람 보면 이제 또 발음 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접으려고 했는데 또 굳이 또 꺼내가지고 저거 사람의 약점을 들춰야겠다는 저 박절래의 심보 뭐 그런 게 보였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근데 그 외절님이 헤어스타일이 되게 복고네요. 오, 베이비복스, 머리. 베이비복스. 네네네. 베이비복스. SES. 강민현 씨.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로 이렇게 다 가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네네. 옛날에 왜 그 베이비복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강민현 씨. 네, 그분이 이렇게 머리를 붙였다는 말도 있을 정도. 그렇죠. 왜냐면 안 움직였거든요, 그게. 댄스 가수인데.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따라 해보셨구나. 또 보수가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그래서 뭐 축배를 드릴 겸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그거로.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뭐 될 거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뭐 정확하게 찾으려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아마 분명히 되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을 겁니다. 베이비복스가 생각나시는군요.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다고요? 베이비복스 노래 들어보셨나봐요. 아니, 그 고모님의 추천으로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여성 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여성 그룹이라고 하면 뭐 블랙핑크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복스 하여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감미연 씨의 머리 스타일이 좀 눈에 띄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되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녹음이. 혹시 한국에 왔다 갔다는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게 사실 아니었군요.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편집을 좀 하다가 왔는데 거의 한 달 만이더라고요. 맞아요. 녹음하고 나서. 정말? 그래서 근데 나 왜 어제 한 거지? 아닐걸요. 제가 편집하면서 정말 그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지난번 마지막에 녹음했던 책 제목? 그럴 리가 우리가 알 리가 있겠어요? 모르죠.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우렁각시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호랑이 나왔잖아요, 호랑이. 호랑이 나왔었나? 남매 얘기죠, 남매 얘기. 오누이. 다 기억하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하려고 이제 파일 꺼내려고 봤는데 폴더 이름이 사주팔자더라고요. 사주팔자? 그래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새로운 방송을 듣는 것처럼 편집을 좀 하다가 왔는데. 아, 정말 우리 방송에 정말 좋은 점이죠. 우리가 해놓고도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방송 재밌네 이러면서 제가 편집을 하다가 왔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한국에 오셔서 또 활약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닌가 봐요. 아, 그거는, 저 아니고. 이게 뭐야. 비슷해서 착각했네. 목소리도 비슷하고 뭐야. 하던데. 그렇군요. 네네네. 제가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제 친구, 왜 그래가 만나러 간다 하긴 하던데. 네네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자 돌림인가 봐요. 그자 돌림.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뭐야? 하니까 뭐가 그자 돌림이라는 거죠? 제 친구는 왜 그래. 그러니까 내 친구는 이게 뭐야라고, 그게 뭐야 아니고. 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자연스러우시죠. 그렇구나. 네. 모든 것에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주의라 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튀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네, 그렇군요. 이게 뭐야가 한국에 가서 왜 그래를 만났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헷갈리네. 이게 뭐야님께서 왜 그래를 만났다.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야랑 왜 그래 같이 이제 왜 그래와 이게 뭐야 엄마와 함께 장을 갔대요. 뭐 살 게 있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야가 나 아기포를 사가야겠다 한 거예요. 아기포? 그랬더니 아기포 뭐야? 이게 뭐야의 어머니께서 아기포? 그거 뭔지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게 뭐야? 저기 아기포 있네. 저거 이랬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저건 아기포가 아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먹고 싶다고 했고 내가 아기포가 먹고 싶고 저기 아기포야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저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께서 이게 아기포가 맞다. 아니래, 엄마가 아니래. 그러면서 다른 데를 가더니, 다른 걸 보고, 이게 아기포라는 거서, 아니다, 이건 쥐포가 아니냐, 미니 쥐포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걸 얘기한 게 아니냐, 작은 포를 얘기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기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기포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귀포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제 지포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기포를 말한 게 아니냐. 아니다, 아기포를 얘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님이 그 앞에서 아기코 아니었냐고. 그래서 아기코를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아기코를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기코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그 아기포에 얽힌. 왜 그래님은 아기코를 좋아하시고, 왜저래님은 베이비복스를 좋아하시고, 둘 다 굉장히, 친구답게, 아이와 베이비. 그렇군요. 연결이 되네, 베이비.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평양 이론인가요? 네. 이제 한국 갔다가, 제가 한국 안 갔다고 얘기했나요? 네. 이게 뭐야님이 가셨다고. 그렇죠. 갔다가, 되게 유명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송이요? 절레절레 동화에 혹시 나가셨나요? 어떻게 아셨죠? 와, 정말 전 어쩐지.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갔는데. 절레절레 동화죠? 예? 그래서, 사실 거기 나가서. 그거, 언니들이 진행하는 거 맞죠? 네, 언니들이 진행하는. 절레절레 동화네.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좋으셨겠어요. 나와서 뭔가 이렇게 그 절레절레 동화를 언급하고 싶었으나 부끄러워서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나간 다음에 그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송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서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제가 그게 뭐야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절레절레 동화는 못하겠다고 참아. 이야.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건데 제가 그게 뭐야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 걸음씩 또 나아가는 우리도 거죠. 가서 왜 저래 하고 또 달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저도 재밌는 일 하나 있었는데, 저도 어머니랑 관련된 일화인데, 가족들이 같이 좀 잠깐 주말에 나들이를 갔었는데, 그 나들이를 간 장소에 이렇게 산책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구경할 것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술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미술박물관에 항상 가시면서 감상을 하시는데, 산책로 좀 걷다가 여러 가지 구경하고 하는데 저쪽에 이제 미술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족들이 조금 이제 많이 걷고 하고 지치다 보니까는 이제 다들 이제 미술관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가지 않았으면 싶다라는 그런 상태쯤이었을 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기 미술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제 가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굳이 이제 꼭 가야 할 마음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미술관을 가면 좀 뭐 영감도 얻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꼭 가야겠네. 영감을 얻으려면 거기는 꼭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이 야, 효성이 지극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머니에게 영감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어머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미술관 가가지고 좋은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좀 그림을 그리시는 편인데, 그래서 그림도 어떻게 그리는지 좀 보고 그 영감을 떠올렸던 건데, 제 동생은 남자친구로 가서 이제 옆에 구경하는 영감 한 마리 생각했다. 그래서 실제로 가셨나요? 결국에는 고개 들통 날까봐 어머니께서 됐다 봐 치아라 해가지고 안 갔다. 아하. 남자친구 있었던 거 아닐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외절님이 영감이라고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왜 동생 얘기로 바꾸는 자, 거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하, 그랬군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는 뭘 얻으러 간다? 영감. 영감 한 마리, 그렇죠. 늑대 한 마리. 영감이 필요하신 분은 이야. 미술관으로 가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이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 가겠네요. 그리고 큰일 이미 나겠네요. 커플이신 미술관은 분들도 잘안 가요. 일정 나이 이상. 그러네요. 그래서 아.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술관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부모님들, 이제 영감이 필요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미술관으로 가.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효도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술관을 보내드려라. 이제 또 가정의 달, 이렇게 또 감사의 달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가정의 달 꿀팁 이렇게 또 해시태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역시. 제가 이번에 그리고 한국 예? 갔을 때 제가 한국 몰랐는데. 안 제가, 맞죠? 제가 한 게 아니죠? 네네. 근데 지난 방송에서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저희가 연호랑과 세원역 공원이 있다는 얘기를, 포항에 있다는 얘기를 살짝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실제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거기가,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님하고 그게 뭐야님은 되게 친하신가 봐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그럼요. 모든 그리고 동의하죠. 자기가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생생하게 얘기해 줬나 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 모를까봐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 뭐 마음만은 함께다. 뭐 이런 거. 내가 갔지만 마음은 함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렇죠. 너 갔지만 우린 같이 간 거와 마찬가지다. 근데 뭐 친구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나요?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예. 네네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넘어가면 되죠. 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사실 별게 없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급조한 느낌이 있더라. 되게 너무 새 거고.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뭐 산책 삼아 갈 만은 한데, 동화와 연결 짓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우리 방송 듣고 가시는 분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네, 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곳에 가시더니 이게 뭐야 했다고 해서. 그렇죠. 네네. 그랬군요. 네네. 이게 뭐야 하면서 안 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화를 내서 너 때문에 갔잖아 했더니 이제 그게 뭐야 님이 그게 뭐야? 그래서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척을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이야. 저 거만한 옷은 뭔데? 요즘 고개를 드는 게 유행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 여행 가면서도 제가 또 까치발. 항상 사진 찍을 때 까치발. 사진 찍을 때 까치발. 절대 놓칠 필수죠, 수 필수. 네,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점프는 안 하셨나요, 점프? 점프 당연히 했죠. 그리고 뭐 옆에 사람 그 사진 뺏어가지고 같이 찍어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죠.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 까치발 지금 꼭 패션에 3가지. 까치발, 꽃게발, 가발. 이렇게 3가지. 제가 가발은 또 갖춰오고 있거든요. 가발은 제가 갖추고 있는데, 꽃게발을 한 번씩 까먹는데, 까치발, 꽃게발, 가발. 사진 찍을 때 이제 V 아니고 꽃게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 V를 펼치면 안 되고 V를 반드시 꺾어주셔야 돼요. 2번씩 이렇게 꺾어주셔서. 크랩풋 어때요? 크랩풋. 영어로 좀. 오, 크랩. 꽃게 발이라는 단어 좀 뭔가 좀 냄새 나니까 풋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군요. 그럼 까치풋. 아무튼 요번에 사진 찍을 때 제가 까치발 엄청 열심히 했고, 근데 그거를 진짜 크랩풋은 좀 잊었네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는 꼭 명심하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진짜 키가 크게 나와가지고 되게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80으로 나왔나요? 네. 조국하고 거의 크기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야.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시간들 보냈네요. 네, 그랬네요. 네. 그럼 박전래님은 또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요? 그럼요. 큰일 나죠, 무슨 일 있으면. 한결같네요, 정말. 네네. 자, 그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아까 조금 예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영감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에서 찾아야 되는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할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영감 할멈이 주인공인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알면 대본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잠시할입니다. 근데 대본이 있는 줄 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저희는 그렇죠. 대본이 없는 방송. 무익하고 덜 찬 대본이 없는 방송입니다. 이거 연결이 너무 영감하고 할미로 연결되니까 너무 좀 맞습니다. 속상합니다, 저는 사실. 미술관에 가야 하는 분들 이제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할미꽃 이야기는 사실 좀 너무 슬프기 때문에 혹시 가까이에 이제 휴지나 손수건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진짜 좀 슬픈 이야기고 속상하고. 태어나서 3번 이상 울지 않습니다. 사나이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죽어도 못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울었어가지고 이제 결코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왜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죠? 네. 벌써부터. 하품하셨나봐요. 네. 벌써부터 목이 메이지 왜? 네, 오늘은, 영감, 그리고 할멈, 두 분의 이야기를 출발을 하는데요. 가난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너무너무 오손도손 잘 지내셨고 정말 괜찮았어요. 다만 오래도록 아이를 못 갖다가 정말 늙음하게 아기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걱정이 이 녀석 자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이 너무 큰 걱정이셨고 정말 너무 어린 갓난쟁이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키우셔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무척 잘 자랐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준 덕분에 이제 행복하셨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이 녀석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친구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할 정도였어요. 우리 이제 됐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고 연거푸 딸아이를 3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손녀 셋을 함께 즐겁게 바라보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이제 또 걱정이, 저 녀석들 좀 또 자랄 때까지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이제 좀 그런 게 또 좀 소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님은, 이 친구들 좀 잘 키워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던 바로 그때, 아드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너무 심한 비극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손녀 셋을 남기고 아들이
장정이 죽게 되는 커다란 일이 벌어졌는데요. 집안에 이제 비극은 연달아 일어나는지 이 일에 또 충격을 받은 며느리도 좀 살기가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졸지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손녀 셋을 키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죽었으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욕심을 내서 내가 오래 살겠다는 욕심이 내가 화근이었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먹었던 저 손녀들이 자랄 때까지 내가 살고자 했던 그 욕심이 어쩌면 내 아들 며느리의 명줄을 내가 짧게 만들었구나라고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 한탄을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해보면은 내 아들 녀석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내 사실 손녀들 다 자랄 때까지라는 내가 너무 탐욕을 부렸다. 이거 다 내 때문이다면서 할아버지가 곡기를 끊을 정도로 이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 이렇네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녀 셋만 이 가난한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갑자기 이게 웬일인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손녀들이 할머니를 엄마처럼 믿고 자라나야 하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내 손녀들 정말 내가 시집 보낼 때까지 살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빨래도 직접 손수로 다 하시고 애들 밥 다 걷어 먹이시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다시 그 젊은 날의 새댁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다행히 손녀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났고 동네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했어요. 저 집 애들 너무너무 착하다. 진짜 정말 참하다. 네 집 며느리 되려고 저렇게 착하냐라고 하면서 모두들 굉장히 칭송했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처녀가 다 되어가는 이 손녀들에게 혼담자리가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래 어서 이 녀석들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만 하면은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시집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큰 손녀를 시집 보내기에 이제 앞장을 서신 거죠. 그래서 큰 손녀는 굉장히 부잣집에 맏며느리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너무 만족하셨고 우리처럼 가난한 집이지만 그래도 손녀가 참 행실 바르게 크더니 저렇게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구나 하는 기쁨에 이제 너무 기뻐하셨고요. 손녀도 할머니 제가 그래도 좀 부잣집에 시집가니까 할머니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이곳에 할머니 은혜 잊지 않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할머니 그게 아니다. 시집가면 아마 힘들 거다. 오기 힘들 테니까 그래도 너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 번씩이라도 꼭 와라라고 이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둘째 손녀도 마찬가지로 막 그 중매쟁이가 와서는 얼른 시집 보내라고 이제 큰딸만큼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부잣집이 있다. 그 집에 얼른 시집 가서 보내라고 했고 할머니도 기뻐했고 또 손녀도 은근 좋아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떠나서 시집을 가게 되었고 할머니 제가 그래도 꼭 할머니 자주는 못 찾아와도 꼭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네가 이렇게 기쁘게 시집가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라고 할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이제 문제는 셋째 마지막 막내 손녀는 할머니 저는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랑 함께 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이 늙은 할미랑 뭐 산다 그러냐.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손녀는 정말 달을 보고 맹세하고 해를 보고 맹세하고 정말 자기는 절대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할머니 걱정인 거예요. 나는 언젠가 이제 기력이 다하면 죽을 것이고 사실은 얘를 얼른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나는 기력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라고 할머니 이제 계속 느끼셨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자꾸 옆에서 밭일을 거들고 하는 이 손녀에게 역정을 내면서까지 좀 화를 냈어요. 좀 가란 말이야 하면서 너 이제 그만 시집가 너 사실 좀 꼴보기 싫다. 너 그리고 이제 좀 이 할미랑 살아서 그러지 니도 조금 좀 촌스러워지고 뭐 주름도 지려고 한다면서 막 화를 냈어요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결국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신다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시집 가는 게 효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막내도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훌훌 모두를 시집 보내고 자기의 오랜 과제를 숙제를 끝낸 것처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셨죠. 아유 우리 손녀들 다 잘 살겠지 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진짜 급속도로 늙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내가 이제 바느질 하려고 해도 진짜 바늘에 실을 꿰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라고 이제 직감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사랑하는 손녀들 진짜 내가 아꼈던 이 손녀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갈 수 있을까. 이 녀석들이 아무리 세월이 가도 나를 못 찾아오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부잣집에 시집간 큰 손녀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우리 손녀 어디 시집 갔는지 아시죠? 그 대감집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말하자 아유 할머니 이렇게 노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하고 다들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걸어서 이제 큰 손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부잣집이었고 어느덧 마나님처럼 든든한 집안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했는데 내가 그래도 네 얼굴 한번 보고 살고 싶어서 한번 왔다 했더니 안 그래도 할머니 여기 너무 부잣집에 시집 오니까 대소사가 너무 많고 이 집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돌아서면 또 뭐 잔치를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해서 그래도 이렇게 네가 잘 지내니 참 기쁘다. 그래 네가 바쁜 줄 안다 하고는 할머니께서 얼른 채비를 하셔서 이럴 게 아니라 또 이제 내 둘째 손주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또 먼 길을 걸어서 둘째 손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위와 이제 손주를 같이 만나게 되었죠. 이곳은 조금 이제 며느리가 모시고 있는 시어른이 조금 편찮으셔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뵙고 싶었는데 정말 시집 와서 지내는 일이 쉽지 않네요. 좀 살림이 좀 나아지는 대로 가려고 했고 또 어른들 괜찮아지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바삐 잘 지내는 걸 봤으니 다행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막내만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너무 힘이 드셨어요, 할머니가. 내가 너무 무리했나, 좀 쉬었다 갔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내친 김에 내가 올겨울 넘기겠나, 내가 아파버리면 안 되니까, 저 가난한 집들 중에 우리 마지막 손주 집이 있겠구나라고 가시는데 그만,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손주가 이상하게 꿈에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할머니 찾아뵈야 될 것 같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꿈자리가 이상하지 하고는 길을 나섰는데, 우리 집 오는 어귀에, 할머니께서 어느덧 쓰러지셔서 일어날 수 없는 몸으로 계셨던 거죠.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손주 역시 내가 간다고 생각만 했지 왜 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거듭하는 동안에 세 자매가 모였으니 그것은 결국은 할머니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무덤가였고 새 손녀의 눈물이 한참 흐를 때 할머니 무덤에는 고개 숙인 꽃이 하나 피었더라 해서 이제 할미꽃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떡하죠? 세 번 이상 우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죠? 아니 이렇게 슬픈 거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많이 슬프네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동화가? 그죠. 입은 또 따지고 드지 마요. 일단 좀 우리 추모를 해야 돼, 할머니. 네. 아니 이거 애들이 보는 건데 동화 너무 잔인해. 그때 왜 웃으시죠? 우리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고 한평생 고생 많으셨고 우리 손주들이 이제 잘 살 겁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지금 막내가 받은 이 트라우마는 어떡할 거냐고. 지금 첫째랑 둘째는 만났는데 막내는 못 봤잖아. 맞아요. 그리고 죽은 것만 본 거잖아. 자기를 만나러 맞아. 오다가 죽은 모습만 본 거잖아요. 이 맞아. 막내 트라우마 어떡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처음부터도 마찬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자식 죽이고 며느리 죽여 남편 죽여 이렇게. 할아버지 죽여.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만들었을까? 처음에 저도 굳이 이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화의 정말 목적은 뭔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이 목적은 알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주제는 확실합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계실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거죠. 자주 찾아뵈어라. 그렇죠. 안 그러면 이렇게 후회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이 아이 셋도 이제 아무도 안 남은 거죠. 근데 어차피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려서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의 원가족이 없을 때 오는 그런 그 외로움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새로 가족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긴 했지만 그 가정과 또 나의 원 가정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내가 그렇잖아요. 새로 만드는 가족 뭐 남편이랑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시댁이랑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내 원 가정이 없는 게 또 되게 외롭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이제 이 아이들은 물론 잘 살고 있지만 새로운 가정을 잘 살고 있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긴 한데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을 잃은 거잖아, 그쵸. 심지어. 자식을 잃었더니 남편도 잃었어. 이게 그 개인이 가지는 슬픈 그 일 중에 가장 큰 게 자식, 두 번째가 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다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때 잘하라는 건 좀. 아,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의 맨 처음에 보면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난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단 한 가지 걱정이 빨리 자식이 들어서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늙음하게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또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만 자랄 때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우 얘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 나이 때문에 하는 좀 노심초사 전전긍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자식이 낳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랬다면 이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가셨겠죠? 만약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살다가 할아버지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자식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게 할머니가 미술관만 가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바로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걱정은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이게 참 염려가 되는 일이구나. 근데 그 책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듣는 분도 잘 기억 못 할 거니까 또 하는 거고. 그 어떤 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복 지수를 평생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면 자식이 생겼을 때부터 그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이게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지만 그 이전처럼 되진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렇겠구나라는 것 중에 분명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정말 힘든 건 맞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활짝 웃을 때 그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되게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순간. 애가 24시간 웃고 있진 않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되게 행복한데 또 뭐 기저귀 해야 되고 애 뭐 챙겨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 이제 자다가 울고 힘듦으로 다가오니까 너의 삶의 행복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을 때의 그 수치는 전반적인 내 삶의 행복일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너무 아니 근데 왜 어른들은 자꾸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요. 나만 당할 수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좀 힘들어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주변에 이모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항상 걱정을 하시잖아요. 결혼 안 하냐,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저도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네, 했어요. 주변의 모든 분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1도 없어요. 그리고 막 맨날 자신의 배우자 욕하는 게 하루 일과라고 해야 되나? 만나면 시작되는 게 그냥 신랑 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놀이인 것 같아요. 놀이. 우리 막장 드라마 볼 때 욕하면서 보듯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불행해는 아닌 거죠. 그냥 약간은 이제 그냥 놀이.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누가 그래 야 네 남편 진짜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른들의 놀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가. 들고.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결혼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남편이 없을 경우에 더 불행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세상에는 사람의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했을 때가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형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둘의 행복이 같거나 어느 쪽이 높고 낮다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개인으로 봤을 때 결혼 생활에 더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혼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하는 게 나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마음으로 힘들고 한 게 있죠. 어쨌든 이거는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거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어떤 감정은 다른 어떤 걸로는 가질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나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왜 막 아무리 좀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한테 뭘 물려주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그게 뭔가 그러니까 나의 정말 반복이라는 느낌, 내가 나에게 해주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해준다. 아니 그리고 그 이제 주변에 애가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랑 닮은 어떤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너무 닮았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또 행복이나 만족감이 되게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걸로는 다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똑같이 생긴 나보다 어린 주니어가 있다는 게 좀 되게 굉장히 특이한 감정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이 동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한 40대가 할아버지 할머니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나이였을 수 있는 거죠. 지금 10대에게 뭐 하는 짓이에요? 고모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쵸. 나와서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때 당시로서는 늦은 출산이기는 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한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맞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왜 되게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다들, 왜 저렇게 일찍 낳아? 하지만 또 빨리 애 맞아요. 대학 보내고, 좀 일찍, 여생을 보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할머니가 40에 애를 낳았고 그 애가 뭐 당시에 한 15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또 그 애가 또 애를 낳아서 한 15 정도에 시집을 갔다고 하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렇죠. 요즘에 70 정도면은 이제 어르신 문화센터에 갔을 때 물 떠와야 되는 나이. 그렇죠. 이제 어리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어서 한창이실 좋다. 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손주도 손자도 아니고 딱 손녀만 셋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애들을 키우는 것도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여성을 키워서 결국은 함께하기보다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전제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같이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당시를 생각하면 같이 사는 게 더 불효죠. 정말 이제 할머니는 그 걱정을 하지 않겠어. 나가고 나면 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뭔가 그런 남편이 있고 해야지 그래 이제 잘 살겠지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라면. 그냥 이 손녀 셋이랑 할머니랑 살았으면은 좀 재미있게 이렇게 전도 구워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시집 가서 하는 일이 그 집에 그러니까요. 시부모님 돌봐드리고 그 집 대소사를 처리하고 하는 일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시집을 간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행복한 결말이 아닌 건데 삶이 어차피 어느 순간에서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 할머니는 이 아이들을 시집 보내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도 참 이게 사실 요즘 기준에서 보면 이상하죠, 사실은. 이상하죠. 네.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행복일까에 대한 거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맞아. 여기서는 진짜 계속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인가? 그렇죠.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리고 지금 막상 보면은 그 셋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또 고생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정말 우리 기준에 생각을 하자면 그냥 셋이서 잘 먹고 잘 살고 각자 일하면서 하면 오히려 더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리고 이 할아버님이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자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녀석이 손주를 낳았을 때 저 손주 녀석들 다 시집 보낼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할머니의 수명으로 봐서는 할아버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자책을 하면서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다. 내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르신이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고 건강한 생각인데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비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비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거 사실 듣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찍 죽어야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계시면은 집안에 어떤 뭐 자식들이라든지 손주가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영향을 거기서 찾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긴 수명이 이 아이들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아이고. 어떤 대화 속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미신들을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근데 그런 말들을 종종 어르신들은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사신다고 해서 뭐 손자나 그 자식들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 잘 열릴 수 있는 길을 할아버지가 막고 있다든지 할머니가 막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말인 건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꼭 수명만도 아닌 것 같은 게 그 어른들은 뭔가 자식한테 잘못됐거나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이제 본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는 뭐 옆집에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러면 저 부모님들이 정말 사람이 좋은 분들이라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부모의 어떤 행동과 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식이나 집안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한국적인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난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 자식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거는 100% 부모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잘 되고 못 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키워질 때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조금 불합리하게 자라거나 그걸로 인해서 좀 삐뚤어진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삶을 살아나가는 건 본인의 역할인데 조금 과하게 한국 사람들은 내 탓인가 보다 부모 입장에서 내 탓인가 보다 뭐 내가 덕을 덜 쌓았나 보다 뭐 이렇게 자책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커다란 거짓말 중에서 장사꾼이 저 이거 밑지고 팝니다 하는 게 거짓말이고 사실은 안 남으면 안 팔면 되는데 이거 손해보면서 판다 이게 거짓말이고 어르신들이 일찍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오래 살고 싶으시다. 그거는 참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누구나 우리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것도 덕담이듯이 우리도 누구 하나 일찍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을 텐데 저는 일찍 죽고 싶네요. 그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는 예전에 장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로 밑지고 팔았어요. 진짜. 그랬군요. 저희 메뉴 중에 하나가, 미치는 메뉴가 있었어요. 팔수록 손해나는 메뉴가 하나가 있었는데 고객들은 몰랐죠. 그 메뉴가 거짓말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안 했어. 미치고 판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당시 나름 제가 동업을 했었는데 그 사장들의 철학에 의해서 하나를 정말 미치고 파는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방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아까 그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절레절레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 그 방송 들었어요 라고 댓글 달리면 진짜 웃기겠다. 근데 아무튼
어차피 아무도 같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카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카약 탄 얘기.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셋이 탔네요, 그거를. 카약 탄 얘기를 했는데, 했더니,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들 막 빵 터져가지고, 그렇게 오래 카약을 탄다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실 그런 한 생각 10분 타려고 했는데. 난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난 3시간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죠. 더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돈 내고 타는 건데 좀 길게 타면 좀 좋은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너무 길다고 이제 막 빵빵 터지면서 우셔가지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물었어요. 같이 간 분들은 아직도 연락이 되냐. 네, 이렇게 아직 연락이 됩니다. 우리 셋이다라는 연락이. 네. 그리고 매년 꼬박꼬박 심지어 뭐 구독자의 만남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하나요? 네. 카약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힘든 일은 조금만 하고 싶고, 네. 되게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건 길게 갖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생에서도, 어르신들 인생에서도 사실은 손주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 이제 굉장히 힘든 노동인데, 그걸 되게 길게 가져가고 사실 기쁨이 되게 짧다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맞을까? 이게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우리가 별로 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애를 가지는 것이 그게 정말 행복만을 위한 것일까? 이건 약간 그런 생명체의 본능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또 막상 이게 또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하려나? 근데 정말 이게 물론 알고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아기가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꿈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까? 모든 사람이 정말 아기를 갖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낳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부모님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네가 안 낳아봐서 그렇다. 아니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애를 낳아서 지금 애가 있어. 근데 내가 나는 사실 애를 그렇게 낳고 싶진 않았어 라든지 뭐 애가 그렇게 낳을 때 큰 행복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니 자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나는 애를 놓을 생각이 없었다. 사실 결혼이라는 건 했었어도.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했고, 우리 둘이 행복하기로 했었는데, 우연찮게 애를 가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한 적이 있었어요. 가질 생각이 없었고. 근데 우연찮게 가지기는 힘들지 않나요? 길 가다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다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트에서 골랐나? 아무튼.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을 키우면서 중간에 이제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하러 그때 애를 안 가지려고 했었었는데, 또 뭐하러 애를 이렇게 낳았나? 하고 그 힘든 시기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생각이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거나 가지고 싶지 않았더라도 가졌거나라도 이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모든 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서는 모든 감정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본 적은 별로는 없어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분은 되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까운 친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어떤 생명체가 이미 세상에 나왔는데 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겠죠. 당연히 육아는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거를 사실 뭐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야 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근데 뭐 가까운 친구라면 그 정말 육아의 힘듦이나 뭐 이런 걸 토로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아까 그게 뭐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은 행복하긴 하지만 자식이 생기고부터는 그만큼은 또 걱정과 수많은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식을 키우다 힘들다가 아니고 자식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오히려 더 걱정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도 더 많이 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부분은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이
행복이 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가 행복한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문화 자체는 20살이 되면 딱 뭔가 떨어나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먹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고 해도 그거에 뭐 학교 보내주고 뭐 이 정도인 거지. 뭐 삶을 사는 건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내가 힘들었던 것만큼 내 자식도 그럴 거가 보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또 요즘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낸다는 게. 예.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우리 부모 세대 같으면 또 뭔가 대학 나오면 취직하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았다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어느 정도 키워서 대학 가서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지도 더더욱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나아가는 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밟게끔은 잘 우리가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부터도 막막하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어차피 그냥 냅둬야 돼요.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뭐. 그러니까 뭐 가르치려면 그런 걸 너 혼자 다 해야 돼. 뭐 이런 걸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다른 부모들처럼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너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방에서 운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이게 세상이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치. 다른 부모는 넘어지면은 세워주잖아요. 세워주거나 저기 가지마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야지 라고 가르치고는 방에 가서 혼자 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나 또는 뭐 어떤 적으로라도 남부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근데 남몰래 방에 가서 운다는 얘기를 듣고 참 힘들다. 근데 진짜 부모는 쉬운 게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애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서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애가 뭘 해달라 그러면 자기는 계속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사줘, 뭐 어디 가자 이러면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애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자기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절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싶지만 아니야 해서 안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다들 부모가 된 친구들은 정답이라는 게 차라리 좀 있어서 그런 것만 딱딱 해주면 좋겠다. 근데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거는 진짜 부모로서 또 알아서 부모도 알아서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식도 알아서 해나가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참 쉬운 것은 어렵네요. 아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를 키운다고 애먹는 건 없고 왜 할머니가 하는 거죠? 아직도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남자들은 좀 모자라지 않나요? 괜찮나요, 이거?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 얘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또 좋아해가지고 몇 번 한 거라가지고. 했어요.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영어 지문의 하나였어요 이게. 근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뭐 리더스 어쩌고 하는 그런 되게 유명했던 문제집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하나 나왔을 건데 리딩 튜터. 뭐 그런 거 맞아요.
되게 짧은 성문 기본 영어? 짧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는 아담의 뼈로 이브를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빗대로 뭐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말하지 마. 이거 아담이 삐질까봐 그렇게 말한 거야. 질문이 있었어요. 마이 갓.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담이 삐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우쭈쭈 해줬다. 네, 그런 식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난 너무 남녀를 잘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담은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또 자기가 진짜 그런 줄 믿는구나.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자가 좀 더 강하고 대신에 어떤 섬세함이나 이런 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케어해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남녀의 성향이 뭐 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는 게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저희가 그 오누이 그 해와다리는 오누이에서도 엄마가 애를 돌보고 나무아들에서도 거기서도 할머니가 애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키우는 게 잘 없었던 맞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남자는 맨날 벌거벗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 할머니가 돼서도 이런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오지랖 면에서 여자들이 좀 더 오지랖이 넓은 것도 있다. 오지랖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나서서 아우 내가 해야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남아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이렇게 방목하지 않았을까? 애들 좀 알아서 크게. 만약에 막내딸이야. 나 결혼 안 하고 할아버지랑 살래? 하면 할아버지, 그래! 이렇게 하지. 그래, 좋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손녀들이 또 막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차려드려야 되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주변에서 보고, 와우, 쟤네 참, 애들이 괜찮다 해서 빨리 시집갔을 수도 있고. 그것도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거는 할머니가 직접 찾아갔지만 할아버지 눈치 없이 막, 야, 얘들아, 안 오나? 해가지고, 얘 갈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이미 시집 갈 때부터 얘기하는 거지. 매달 한 번씩 와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아니, 저희 이모가 굉장히 짜증을 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제, 며느리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장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 없이 막 명절에 오면은 명절 내내 자고 가라,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시집 갔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너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 근데 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을 때 이 손녀들의 삶이 또 약간씩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이 또 재밌네요. 맞아. 그렇죠.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게 낫다고 해야 될지 좀. 이거 완전 그건데. 그래, 결심했어, 그건데. 맞아. 그 프로그램이 기억나시나요? 얘기 들었죠. 그걸 아시네. 이야. 모든,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 할머니들은 보면은 혼자 사셔도 좀 이렇게 뭘 가꾸어서 사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반찬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렇게 시골에도 가보면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민박도 하시고 혼자서도 할아버님들이 혼자 살면서 뭔가 자기 몸도 하나 챙기기 힘든데 민박까지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뭔가 유전자가 다른지. 그러니까 저는 물론 남녀의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녀에 있어서.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일을 못하고 여자는 이런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편하게 느끼고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제가 아까 이제 오지랖이 넓다고 얘기한 표현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사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나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오히려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만약에 남자 혼자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하고 하는 거는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아이고, 저는. 제가 어디,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기질이 여성스럽지 못하군요. 아닙니다. 수다스럽지 못하군요. 아니, 기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친구 아들내미가 굉장히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약간 여성스러운 행동, 여성스럽다기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하는 게 이불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한다더라. 그래서 다른 거는 바라지 않지만 너네가 자고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는 어느 정도 해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던졌더니 딸내미는 별로 전혀 한 이틀 정도 하다가 나몰라라 하는데 이 아들은 그 말을 꺼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이불을 빤다는 거예요. 이불을 그 껍데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서 빨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심지어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서 그날 이제 바로 깔아서 잔다는 게 그걸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야. 근데 자기 할 것도 바쁘고 뭐 할 것도 바쁠 텐데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지금 그 말을 한 이후로부터 그 말을 초등학교 때인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어떻게 잘할지 막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옛날과 달라서 설거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시켰대요.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이거는 남녀의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건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학교 가기 전에, 아니, 학원 가기 전이라든지, 뭔가 시간이 나서 그 싱크대에 뭐가 놓여있거나 식탁에 뭐가 놓여있으면 다 설거지를 해놓고 간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 아들은 나중에 크고 자라면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요? 꿈이. 그렇게 해서 절대 할아버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설거지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우리 셋이 다 같이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 있을 때요. 밥만 먹고 나면 외절님이 설거지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할게 뭐 오늘은 내가 할게 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니래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혼자 계속 하니까 설거지를 혼자만 계속 하니까 저희가 먹은 끼니 수가 많은데 이렇게 매번 혼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우겨서 제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혼자 설거지 하고 있으면 난 또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며칠을 있었잖아요. 박절래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전 할아버지입니다. 저분은 늙어서 할아버지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며칠을 보내고 이제 외절래님이 갔잖아요.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설거지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니 그럼 그 말을 진작 하지 그랬냐. 난 설거지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또 와가지고 계속 설거지만 하나 싶어가지고 내 딴에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하고 또 하는 동안에 마음 불편하고 했는데. 두 분이 최근에 가까워진 사이인가 봐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네, 맞아요. 잘 몰랐거든요. 네. 지금도 뭐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그렇군요. 우연히 뭐 그런 얘기를 놔두다가 제가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난 좀 억울했다. 진작 가고 나서 얘기하더라고. 있을 동안에 얘기했으면 되는데.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좀 얘가 좋아하는구나 하고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분도 나중에 할아버지 될 뿐이야. 저렇게 지가 하려고 저렇게 용을 쓰는 거면 좋아하니까 하겠지. 그 정도는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를 굳이 뭐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또 밝혀졌긴 하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할미꽃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저도 어디서 이제 사연을 들은 건데 우체부 아저씨들께서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로 이렇게 엽서를 배달을 했는데 하도 없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봤더니 진짜 무슨 까치가 그 엽서를 진짜 싹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별별 일이 다 있대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진짜 내가 제대로 갔는데 이게 왜 배송 사고가 나는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되게 잊지 못할 사연이 어떤 9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 있대요. 대구 근교에 있는 좀 시골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할머니가 마당에 있고 참 잘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찾아뵙고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등기 같은 거 할머니께 직접 전해줘야 되는 그냥 놔두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직접 할머니를 만나 뵙고 드려야 되네 싶어서 할머니 좀 나와보세요 하니까 이제 좀 할머니 귀도 어두우시고 또 조금 동작이 아무래도 늦으시니까 이제 할머니 나와보세요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조금 안 들으셔서 진짜 그 집에는 그래도 한 느긋하게 한 1분 정도 생각을 한대요. 할머니 나와보세요 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네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이제 들으셨네 싶어서 좀 이제 걸어오시는데 좀 걸리니까 이제 좀 한참 기다렸대요. 근데 보통 이쯤 되면 이제 오시는데 너무 심해서 할머니 좀 나와보세요. 지금 택배가 이거 좀 할머니 나오셔야 돼. 직접 제가 두고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휴 정말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나오시다니 할머니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진짜 좀 가야 되는데 나도 좀 바쁘고 시동 걸어놓은 상태인데 왜 이러지? 할머니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하고 이렇게 담장 넘어봤더니 할머니 안 계시고 염소 한 마리가 그 집 마당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할머니 이럴 뿐이 아닌데 나는 왜 1분이나 기다렸던가 하는 네 염소 할머니 이야기가 네네. 생각이 납니다. 염소 할머니. 네. 근데 뭔가 할미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그 꽃들 중에 아마 난 할미꽃도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해바라기나 튤립이나 이런 애들이 씨앗에서 꽃대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꽃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여러 개가 있고 뿌리에서 줄기가 있어서 거기서 꽃대가 올라와서 얘가 폈다가 지고 또 꽃대가 새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화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꽃이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해바라기나 튤립이나 할미꽃도 그렇지 않나요? 한 대 아닌가? 이런 애들은 꽃이 하나 폈다가 그러니까 씨를 남기고 죽는 거죠.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 거야. 제가 예전에 해바라기를 집에서 한번 키웠다가 너무 이제 얘가 싹이 나고 막 자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얘 잘하고 있어 했는데 꽃도 피고 해서 꽃 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물 많이 키우시는 분이 이제 죽어 그러는 거예요. 꽃 하나 피고 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난 이게 꽃이 폈다가 다시 새로 자라는 줄 알았지 거기서. 근데 그건 꽃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씨를 떨어뜨리고는 얘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하나의 생명을 남기고 죽어버리니까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냥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뭔가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식을 얻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너무 허무해서.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세상에 나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됐는데요. 그렇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자칫하면 유익해집니다. 편집해주세요. 거의 끝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안 들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잠드셨겠죠, 다들. 네, 오늘 알게 된 정말 놀라운 점은 저는 나중에 자라서 할아버지가 된다는 점. 그렇죠. 나도 할아버지가 되죠. 저도 미래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네요. 충격적입니다. 전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외절이님은 나중에 할머니 되셔서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저는 설거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영감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인생 성공했네 벌써. 우린 영감도 못 찾잖아. 혹시 우리가 미술관에서 외절애님과 만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우리. 누구냐? 네. 오호.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미술관 가야겠다. 외절애님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우리 두 영감 중에서. 따라. 라라라라라. 그 영감 박영감. 나 그게 뭐야구나. 네. 자기가 이게 뭐야의 이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야의 그십니다. 나 이게 뭐야인가 이렇게 했죠. 네. 이참에 이게 뭐야를 바꾸는 게 어때요?
너무 좋은데 이게 뭐야? 어차피 이게 뭐야가 그게 뭐야고 그게 뭐야가 이게 뭐야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그래요? 있잖아. 왜 저래와 왜 그래. 너무 충격입니다 오늘.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너무 입에 딱딱 잘 붙어서 이게 뭐야? 그리고 걔는 또 묵음 처리해도 되지 않나? 이 뭐야? 아하. 그 뭐야도 되거든요. 오. 이 뭐야? 그 뭐야? 그거 좀 아니잖아. 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가. 그렇군요. 예. 다음 네, 주에 뵙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즐거워. 뭐야, 이거. 이게 뭐야거든요.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시죠.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꽃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할미꽃을 보니까 또 봄이 옴을 느끼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름 다 된 거 아닌가요, 이제? 감사합니다. 막절레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야님? 네, 저는 멋있는 할아버지가 될 꿈을 꾸면서 이야. 나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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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